봐봐. 프랑스 대혁명 시대에 화끈하게 사람들 막 죽였지. 네. 자기 이제 반대파들을 정치적인 이제 반대파들 막 죽여나간단 말이야. 그냥 법을 만들어갖고 법대로 그냥 시행을 해. 그냥 법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잖아. 그게 안 돼. 세상이라는 게. 왜요? 이 얘기를 한번 해줘볼게. 세상이 법대로 안 돌아가. 법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정치가가 있지. 정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뭐냐면, 어떤 엄마들이 와서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애기들한테 우유를 좀 먹여야 되는데, 모유를 먹이잖아? 엄마들이 찌찌를 내놔갖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모유를 수유할 수 있겠지? 근데 모유 수유가 어려우니까, 소 젖을 가져다가, 그 우유라고 부르거든? 소에서 나온 기름을 갖다가, 우유라고 하는데, 우유를 갖다 먹일 수 있겠지? 근데 우유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이겠다는 거야. 그러니 정치에서 좀 우유값 낮추라고 해달라고 하는 거야. 또 어떻게 하겠대? 낮추겠죠. 낮췄지. 그러니까 원래 100원인데 이거 갖다 50원 낮췄어. 그럼 소를 팔겠죠. 소 키우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내가 이게 소를 키우는데 나도 남아야 장사를 하지 않겠냐. 소를 키우지 않겠냐. 건축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떻게 못한다. 어떻게 해서 정치가들이 또. 건축값도 반토막 내겠지. 그럼 건축장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갖고는 다 굶어 죽는 거야. 실제는 더 복잡해. 이렇게 차근차근 밑으로 내려가면은 연관된 게 엄청 많거든. 그 시절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는 지금은 단순했었거든. 뭐 하나 딱 건들잖아. 그럼 뒤에 있는 것들이 팍 움직여. 도미노처럼 움직이죠. 어? 도미노처럼 움직이죠. 도미노처럼 움직여. 맞아. 도미노라는 설명이 딱 맞아. 그러니까 연계망이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막 예를 들자면 자동차 하나 만들잖아. 자동차 만드는 게 뭐 한국에 자동차 공장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만 있을 것 같거든. 아니야.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공급망이 다 함께 움직여야 돼. 다 함께 움직여도 사실은 별자인지 잘 몰라. 맨 마지막에 가서 그 뭐랄까 뭐 건축 키우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키우는데 땅값도 있고 비료값도 있을 거잖아. 그럼 비료값을 내려줘야 돼. 그럼 비료 장사한테 가면은 또 다른 얘기 또 얘기할 거야. 그럼 계속 다 내릴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되거든. 또 통제하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 이게 누구야? 공산주의야. 해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 네요. 그게 안 먹혀 잘. 인간의 근성이 안 맞는 거라. 해보니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이걸 균형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노력을 했어. 보조금을 줘. 아니 국가에서 직접 갖다가 우유를 생산한다던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수수 자본주의 그렇지 않아. 그냥 네가 굶어 죽든 말든 냅둬 그냥. 근데 혼합 자본주의였어. 그냥 공산주의에서는 완전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했고 일정 부분 하는 거야. 애들을 하는데 전부 다 해주지 못하고 가난한 집 애들한테는 그런 뭐랄까 탈 수 있는 쿠폰을 나눠주다던가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장소를 정해갖고 어떤 가게에서 좀 싸게 판다던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 쿠폰을 또 팔아. 쿠폰 장사. 아, 쿠폰 장사를 해. 그러면 또 가게만 해놓잖아. 그럼 가게에서 그거 사다가 싸게 팔아. 그러니까 시장 가격은 10,000원인데 5,000원에 분유를 팔아. 그럼 그거 갖다가 7,500원에 갖다가 또 당근에다 팔아. 너무너무 밉지. 미운 건데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건들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걸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싸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문제는 진짜 해보니 그런 식으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뭐 쿠폰 갖다 팔아가지고 분유를 갖다 5,000원 하다가 7,000원 팔아가지고 7,500원 갖고 딴 거 살 거잖아. 내 애기 옷을 산다던가 애기 병원을 데려갈 수도 있겠고 그럼 어쨌든 돌아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더 깨끗하게 그냥 돈으로 주는 걸로 바뀌었어. 뒤에 가서는 분유값 보조비 뭐 한 3만원, 5만원, 1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애기 엄마가 굳이 갖다 팔아가지고 손해를 볼 필요 없겠지. 정부에 지원하려는 돈만큼 그냥 아예 깨끗하게 돈을 주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다 변화를 해온 거야. 근데 이제 이 공포정치 이런 거는 중국의 법과 사상하고 연관될 수 있어. 법가들은 쉽게 뭔가 될 것 같이 말을 했잖아. 실제로 했다? 전쟁까지 잘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실제로 싸워놓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라. 법대로 하는 게 뭔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어떻게 됐거든? 근데 그 후에 결국은 진시황제가 좀 하고 나서 진시황제 죽고 나서 무너지잖아.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법으로는 통제가 안 돼.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느 순간에가 이제 뽀개지게 돼.
그러니까 법도 있고 그 외에 좀 여유롭게 유연하게 통치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고 이렇게 같이 가야 돼. 프랑스 목포 정치의 시절,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끝까지 간 건데 참 애매하지. 그러니까 법대로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쉽거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설명이 좀 아빠가 아들한테 설명하는 게 이게 부족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인류가 배워온 건 그래. 법을 만들어 놓잖아. 그래갖고 법원에서도 판사가 양형 기준이 있거든. 위아래로. 사람을 죽이더라도 똑같이 하지 않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된다, 그 사람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2년이나 3년 정도 형을 주고, 근데 실제로는 별 문제가 없어 3년 동안 사고를 안 치면은 그냥 간판 안 가는 걸로 끝내는 경우도 있어. 죄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똑같은 사람 죽이는 거 하나로 같이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이라는 게. 지나 보니 너무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많은 거라. 다 정하면 되지 않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이제 옛날에 해봤어, 그렇게.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인류가 해오면서 여러 가지 것도 노력해봤어. 공포정치라는 거, 사람들 겁주하고 하는 것도 해보고, 다양한 종류의 것들 다 적용해봤는데, 그게 참 안 맞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네가 이제 중학생이잖아, 지금? 근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사회 나와서 배워보면은, 와, 생각보다 이게 안 되는구나, 배우는 것만 갖고는. 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야. 법대로 되는 거는, 또는 이제 책대로 되는 거는, 물리학의 영역, 일단 화학의 영역, 그런 게 좀 된다? 그것도 고전 물리학 쪽인 거지. 근데 양자 물리학과 안 맞잖아, 그것도. 그런 식으로, 현실 사회는 양자 물리학의 세계랑 비슷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맞아. 자, 여기까지만 하자. 잘못되고, 유가나 도가나 묵가사상이 옳은 거냐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기준이 안 서. 사랑은 그냥 모두를 사랑하면은 되잖아. 사랑하자, 사랑을 뭐 다 함께 사랑한다? 근데 한두 명이 그걸 갖다가 만약에 무시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체리피킹이라고 이제 미국 애들은 영어를 붙였거든, 영어로. 그러니까 자기만, 남자는 남 사랑하니까 난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그럼 난 좋지, 그지? 한 명이 그러잖아. 그럼 끝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쁜 거, 썩은 거 하나가 전부 다 썩게 만들어버려. 이것도 연구가 돼 있긴 해.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는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다 연구가 돼 있어. 못 봐서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배신자가 있거든. 그 배신자를 갖다가 처치를 해버리도록 법과가 그걸 찍어 눌러야 돼. 그러니까 인류가 발견해낸 거는 뭐냐면 다양한 것들을 합쳐놔야 된다는 거야. 하나만 갖고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법과 사상만 갖고서 온전히 다 하면은 사람 사는 게 아닌 게 돼. 어떤 식으로 되냐면 통제정부, 감시하는 정부가 돼.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감시해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너무 괴로워지거든. 한국잖아요. 응? 한국은 그렇지 않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아, 그거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한국은 범죄가 없어, 딴 나라보다. 뭐 지나가다가 만약에 몽둥이 사람을 팬다? 그럼 경찰이 잡아내. 한국 사람은 꼭 잡혀. 외국인들은 좀 덜 잡힐 수 있겠죠. 얼굴이 약간 다르니까. 근데 외국인도 잡혀. 그래갖고 한국은 아빠도 어릴 때 잘 몰랐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한 밤에 있잖아. 술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술 먹고 쓰러져갖고 있어도 안전한 나라는 몇 나라 없어, 세계에. 근데 그 몇 나라 중에 한국이야. 하나가. 특히 여자들이 술 먹고 쓰러져 있어도 안전해. 여자들은 더 돈 뺏어가고 사람 접하기 쉽겠지. 힘이 남자보다 약하니까. 되게 안전한 나라거든. 한국이 그런 나라야. 그래갖고 여자분들이, 외국인 여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놀러와. 이런 지역이 한군데 또 있지. 어디지? 싱가포르도 그렇지. 거기 법이 어마어마하게 무섭지. 근데 거기는 쓰러져 있으면 매맞잖아요. 법에서 허락해 놓은 까지는 괜찮아. 거기하고 또 재미난 데가 있지. 라스베가스. 거기도 빡세요. 거기는 들리는 소문들은 잘은 모르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뭐 이렇게 관광객을 공격을 하면은 마피아가 잡아간다는 얘기가 있어. 경찰한테 잡혀가면 괜찮은데 마피아가 이렇게 농담이겠지? 잡아다가 어디 사막에 묻어버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고는 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뭐 그 다음날 아침에 사막 한가운데서, 아니 한가운데도 아니지, 아예 확인이 안 되는 거지. 마피아가 잡아다가 어우 너
어디 사람 턱치기 하고 갔어?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뭐 짱돌로 때리고서 사람 돈 뺏어 갔어? 너도 잠깐 보자 하고 마피아가 땅 파가지고 묻어버리고 그 후로 이제 말른 시체로 발견되는. 한국은 뭐 사고 치잖아. 그럼 CCTV 추적해갖고 경찰 잡아내. 핸드폰 추적해갖고 잡아내던 거. 되게 안전해. 가장 안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왜 해외 나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 밤에 나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막 돌아다니고 운동할 수 있는데 많지 않다. 나가 술 먹고. 좋은 나라야. 되게. 좋은 나라면. 근데 왜 그러면은 학교에서 배웠는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전쟁을 안 할 수 있고 전쟁에 쓰인 돈을 다 함께 식량으로 바꾼다는 기한을 해결할 수 있는데 부자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과 물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를 해봤다? 그러니까 네가 질문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전쟁에 쓸 돈을 갖다가 무기 살 돈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 실제로 했어. 어디서 했냐면 유럽에서 했어. 그거를. 유럽이 실제로 진행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유럽 전체에 굴러다니는 탱크 있지. 근데 한국에서 굴러다니는 탱크가 더 많아. 유럽에 있는 모든 자주포 진력을 다 합쳐봐야 한국 K9 부대를 이길 수가 없어. 한국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군대에 돈을 퍼부었고 유럽은 옛날에 거대한 군대가 있었거든. 독일 군대는 50만 명 정도가 있었어. 옛날에 이제 동서도 합치기 전에. 그러다 50만이 해체하고 그 무기 다 바보되고 그 돈 갖다가 전부 다 복지에 쏟아부었고 그래갖고 사실상 지상 천국을 만드는 성공을 했어. 전 세계가 전부 다 되게 부러워했다. 근데 미국애들 막 욕을 했어. 미국은 제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다 막 이제 무기를 보내고 막 항공모함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미국도 계속 군사력을 줄여왔어. 군비를 줄여서 그걸 가지고 딴 데 썼지. 여기저기다가. 쓸 땐 많거든.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도 해줘되고 학생들 밥도 주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뜨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그게 옳았었던 걸까? 이런 고민이 진행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지원할 돈을 빼가지고 이제 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있어.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는 어려운 학생들을 갖다 교육시키고 했었는데 이랬더니 전쟁이 난다는 거야. 전쟁이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지. 그럼 전쟁 안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안 되겠다. 인간의 마음들 속에 한쪽에는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냥.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존재하는 사람들을 이제 법이라는 걸로 이제 눌러놓잖아. 경찰이 뭐 다 사랑하면 경찰이 필요가 없겠지. 경찰 꼭 필요해. 군대도 필요해. 사고가 분명히 터지거든.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도 필요하고 군대도 필요한데 세계에는 경찰하고 이제 전 세계 지도하는 군대도 없다 보니까 각자의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경찰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신 건 맞아. 인류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걸 조롱했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조롱을 했었거든. 그때 또 이게 지나 보니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맞았네? 러시아가 쳐들어가고 나서 참 세상이라는 게 오묘하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 반대쪽으로 하는 게 있어. 평화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가는 거야. 평화를 추구한 이유는 그 전에 2차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여러 번의 1차 세계대전 이렇게 양쪽 겪으면서 사람 떼죽음 났단 말이야. 한 개 전선에서 막 100만씩 죽어나갔어. 그리고 이제 뭐, 동부전선 있지, 유럽 동부전선.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싸울 때 거기 막 3천만이 죽어나갔단 말이야, 사람이. 민간인 포함해서. 근데 그런 끔찍한 상황 다시 안 겪으려고 한 건데, 인간이라는 것 자체에 약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말했잖아, 법과하고, 유가, 무가, 도가,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있잖아? 다 이렇게 모두 다 생각을 했다,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실력을 갖고 있고,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법과가 없으면은, 결국에서는 또 이제 푸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위대하게! 막 이러면서, 그레이트 어게인 러시아!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러시아! 막 이러면서 또 결국 나오는 거야.
그걸 절제시킬 수 있겠냐? 불가능해. 나이가 막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미래가 뭐가 있고 75세, 60세 먹은 할아버지가 무슨 미래가 있겠어, 그지? 그 사람들은 자기의 꿈꾼 거, 이상을 펼쳐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이상이 제국을 만들고 막 이런 거지. 미래가 없는 자들이 사실 제일 무서워. 근데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 사람들 권력을 잡고 있고. 이제 미래가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자기의 신념을 이제 강요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거지. 애국주의는 정말 안 될 물건들이다. 유럽 애들 기준인 거야. 한국 말고. 왜냐하면 애국주의를 하니까 위대한 게르만 민족, 위대한 독일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쳐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게 옳은 거냐. 위대한 프랑스를 만들기 위해서 옆나라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야. 위대한 영국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니까 흑인들을 막 쏴 죽여. 그게 옳은 거냐는 거야. 애국심이라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옆에 민족을 쓸어버리고 거기에 우리 민족이 더 잘 살 수 있는 선국을 만들자 막 이런 식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나간 거야. 뭐 중학생, 고등학생 생활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가다 보면은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애국주의 우리 민족들이 살기 좋게 살자. 여기까지 괜찮거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매번 넘어갔어. 1년. 그리고 그게 사라진 줄 알았거든? 근데 또 되살아났었어. 왜? 위대한 러시아를 위해서. For the Russia. 그리고 이제 For the America. 뭐 마가 뭐 이런 것들 다시 이제 애국주의가 돌아오는 거지. 결론은 뭘까?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런 거 되살려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 해본 게 아니거든. 좀 약간 좀 슬픈 이야기지.